서울 한겨울 아침. 살을 애는 바람이 불었다. 학교 운동장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그때 나는 민재라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도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도 몰랐다. 운동장 한가운데 같은 반 친구 수진이 숨을 쉬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 주변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만 지르고 선생님은 급히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입과 코에 귀를 대었다. 숨이 없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끝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예전에 본 응급처치 영상을 기억해냈다. 가슴 압박, 인공호흡, 나는 필사적으로 반복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1초가 1분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수진이 갑자기 기침을 하고 먹었던 음식을 토해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내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 마을. 아침마다 바다 냄새가 스며드는 이곳에서 나는 살아간다. 내 이름은 민재. 고등학교 2학년. 야, 민재야. 오늘도 학교 끝나고 할머니 장 보러 가냐? 친구 지훈이 웃으며 묻는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옆집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 무거운 거 들기 힘들 때. 사실 나는 평범한 학생이다. 성적도 그저 그렇고 운동도 잘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것. 학교 복도에서 친구가 책을 떨어뜨리면 야, 조심해라 여기 나는 주워주며 웃는다. 버스에서 할머니가 힘겹게 서 있으면 할머니 제 자리에 앉으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착한 애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다. 그날도 평범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내가 알지 못했다. 그 평범한 하루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체육식. 우리는 100m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야, 오늘은 너도 1등 해보는 거 어때? 지훈이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어이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야, 나 체력은 너 알잖아. 완주만 해도 다행이지. 휘슬이 울리고 모두가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 앞에서 달리던 수진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깍, 수진아. 여학생들의 비명이 운동장을 울렸다. 수진은 땅에 누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쩌지? 누가 캠백구 불러? 친구들은 우왕좌왕하며 겁에 질렸다.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면서 외쳤다. 누가 의식 확인해? 누가 CPR 할 줄 아는 사람 없니?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가워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수진에게 달려갔다. 수진아, 들려? 눈 좀 떠봐.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호흡을 확인했다. 숨이 없어. 주변 친구들의 눈이 나를 향했다. 민재야, 너 뭐 하려고? 가만히 있어. 나 할 줄 알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억 속에 남아있던 영상을 떠올렸다. 가슴 압박, 인공호흡, 다시 압박. 제발 버텨.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내 눈앞엔 오직 숨이 끊어져 가는 수진만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몸을 움찔했다. 살아있어. 민재야. 살렸어.
친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건 이렇게 뜨겁고 두려운 일이구나. 수지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고 코와 입에 귀를 가까이 댔다. 호흡 없어.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상한 음식, 혹시 음식물 중독? 머릿속이 번쩍였다. 점심시간에 수진이 혼자서 도시락을 먹었던 게 떠올랐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흔들렸다. 나는 짧게 외쳤다. 지훈아, 시급구 바로 불러. 빨리. 알았어.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유튜브에서 봤던 응급처치 영상을 떠올렸다. 가슴 압박은 강하고 빠르게 30회, 그리고 인공호흡 2회. 수진아, 제발 버텨. 나 믿어줘. 나는 손을 포개고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를 힘껏 눌렀다. 쿵. 주변에서 친구들이 울먹이며 지켜보고 선생님은 손을 부르르 떨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하나, 둘, 셋.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며 계속했다. 내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다. 시간이 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컥컥. 수진이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움찔했다. 살았다. 민재가 살렸어. 친구들의 외침, 선생님의 눈물. 하지만 나는 그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멀리서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번져왔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이 일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구급차의 문이 쾅 하고 닫히자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수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들것에 실려 있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시간이 없습니다. 길 비켜주세요. 민재야, 수진 괜찮을까? 지훈이가 울먹이며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숨쉬게 했잖아. 하지만 내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혹시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느리게 흘렀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부르르 떨며 기다렸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의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수진의 부모님이 달려갔다. 딸은, 우리 수진이는 괜찮은 건가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위독한 상태였지만 응급처치가 아주 빨리 이루어졌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분만 더 늦었어도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순간 수진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늘이 도왔다. 정말 하늘이. 의사는 내 쪽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응급처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 덕분에 친구가 살아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병실 창가 너머로 새벽이 밝아왔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나는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켰다. 하지만 몰랐다. 이 사건이 나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거라는 걸. 수진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야, 저기 민재 왔다. 저 애가 어제 수진 살린 거 맞지? 학생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체육 선생님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민재야, 정말 잘했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이 친구. 선생님은 웃으며 지나갔다. 점심시간 교실에 기자들이 들어왔다. 학생 민재 맞죠? 친구를 구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는 얼떨결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기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훌륭합니다. 학교의 영웅이네. 영웅. 그 단어가 낯설게 가슴에 꽂혔다. 며칠 뒤 지역 뉴스에는 내 사진과 함께 자막이 떴다. 고등학생 친구 생명 구해. 모두가 감동한 순간 친구들은 나를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애들은 야, 너 이제 연예인 된 거 아니냐 하고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영웅, 나는 그냥 숨이 끊어져 가는 친구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사건 이후 내 이름은 연일 뉴스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르내렸다. 응급처치로 친구 살린 고등학생, 화재, 학교의 영웅 민재, 모두가 감동했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나를 찾아왔다. PD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군,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나는 긴장했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제가 한 건 단지 영상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했을 거예요. 방송 후 댓글에는 멋지다, 요즘 보기 드문 아이네 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러웠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수진이의 회복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드디어 수진이 병실에 갈 수 있는 날이 왔다. 문을 열자 그녀는 아직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민재,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야, 너 이제 괜찮은 거야? 다행이다. 곁에 있던 수진의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민재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수진이 말끝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눈가가 젖어 있었다. 네가 아니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야. 고마워, 민재. 그 순간 내 가슴 한쪽이 뜨겁게 울렸다. 병실 창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수진아, 네가 살아있어줘서 내가 더 고마워. 하지만 몰랐다. 이 눈물의 감사가 나에게 더 큰 길을 열어줄 첫걸음이 될 줄은. 며칠 후 학교로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교장실에서 나를 불렀다. 학생 민재 맞죠? 부산시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네, 저요?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내게 한 장의 상장을 건넸다.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용기와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재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친구들도 환호했다. 야, 이제 진짜 영웅 됐네. 집에 돌아와 상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벅찼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의사가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수진의 파랗게 질린 얼굴, 숨이 끊어지던 순간, 그리고 병실에서 내 손을 꼭 잡던 그녀의 눈물이 떠올랐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만약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래, 나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결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밤이 깊어도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책상 위의 상장은 은은한 불빛에 반짝였고 그 한 장이 내 마음을 계속 두드렸다. 의사,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스쳤지만 곧 수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야. 고마워, 민재. 그 순간 가슴이 다시 뜨겁게 뛰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다음 날 친구 지훈이와 함께 하굣길. 야, 민재,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완전 스타네. 기분 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지훈아,
나 의사가 될 거야. 지우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진짜, 와, 멋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엄마, 저 의대 갈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끝까지 해봐라. 어머니는 눈가가 젖어 있었다. 우리 민재, 대견하다. 엄마가 항상 응원할 그날 밤 나는 창밖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의사가 된다. 그 길이 쉽지 않아도 난 멈추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몰랐다. 그 길이 나를 상상도 못한 시련과 놀라운 기적 앞으로 이끌게 될 줄은. 몇 년 후 나는 드디어 서울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엄마, 나 합격했어. 서울의대 붙었어.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민재 해냈구나.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버텨라.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서울로 이사한 첫날 하늘은 높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익숙한 공간을 떠나 혼자가 되었다. 작은 원룸에 앉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의대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밤새 공부하고도 다음날 시험에서 떨어지고 실습 시간에는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민재군,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파고들어야지.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 길 나한테 맞는 걸까?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고향의 바닷바람과 수진의 눈물이 떠올랐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일으켰다. 지훈에게 전화가 왔다. 야, 포기할 거야. 너 민재잖아. 너는 끝까지 해낼 놈이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힘들어도 나는 버텼다. 밤새워 공부하고 손이 떨려도 다시 반복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약속 절대 잊지 말자. 하지만 몰랐다. 이 시련이 앞으로 마주할 더 큰 폭풍의 예고일 뿐이라는 것을. 의대 생활이 버거울수록 나를 붙잡아주는 메시지가 있었다. 밤늦게 공부하다가도 휴대폰에 불이 켜지면 민재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너라면 해낼 거야. 보낸 사람 수진. 너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지도 몰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책을 펼쳤다. 2학년 실습에서 나는 병원 응급실에 배정됐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한성호 교수님이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라 모두가 긴장했다. 민재군, 환자 상태 보고해봐.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나는 차분히 상태를 설명했다. 교수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기본기는 확실하군. 며칠 뒤 교수님이 불렀다. 민재군,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걸 느낀 적 없나? 네,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에게는 환자를 대하는 특별한 시선이 있어.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다.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게 나의 무기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민재, 너 요즘 잘하고 있지? 나도 너 믿어.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나도 네 덕분에 버티고 있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몰랐다. 이 믿음이 나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 운명의 열쇠가 될 줄은. 3학년이 되던 해 한성호 교수님이 나를 연구실로 불렀다. 민재군,
우리 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식중독 응급치료 연구인데 너도 함께하고 싶나?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네, 꼭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미소 지었다. 네, 경험이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시작해보자. 연구는 쉽지 않았다. 실험 결과가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좌절도 컸다. 이 방법도 효과가 없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옆에서 선배가 말했다. 민재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연구는 원래 이런 거야. 어느 날 자료를 정리하던 중 예전에 내가 수진을 살릴 때 썼던 방식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사용한 압박 속도와 각도, 그리고 체위, 나는 데이터를 다시 조합해 봤다. 그리고 새로운 응급 프로토콜을 완성했다. 실험에 적용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환자의 회복 속도가 기존보다 30% 이상 빨랐다. 교수님이 결과를 보고 감탄했다. 민재군,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내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어. 나는 감격스러워 손끝이 떨렸다. 정말입니까? 그래,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열쇠야. 연구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수진, 나 너를 살렸던 그날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야. 하지만 몰랐다. 이 작은 연구가 나를 세상 앞에 세울 큰 무대의 시작이 될 줄은. 연구 결과가 학회에서 발표된 날, 나는 손에 땀이 차도록 긴장했다. 교수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재군, 네가 만든 프로토콜은 이미 훌륭하다. 자신 있게 발표해라. 무대 위에 선 나는 마이크를 꽉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예대 학생 민재입니다. 오늘 저는 식중독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응급 프로토콜을 소개하려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며칠 뒤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보건복지부 민재군, 귀하의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나는 숨이 막힐 만큼 놀랐다. 교수님, 이거 진짜인가요? 교수님은 흐뭇하게 웃었. 그래, 이제 너의 연구가 나라를 살리는 데 쓰일 거야.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를 냈. 서울의 대학생, 신속한 식중독 응급법 개발, 국가 지원 예정. 친구 지훈이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야, 민재, 이제 진짜 스타 과학자 아니냐? 대박이다.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다짐했다. 스타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수진도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 너 대단하다. 네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생명을 지킬 거야. 하지만 몰랐다. 이 성공이 동시에 새로운 시기와 질투를 부르는 그림자가 될 거라는 것을. 수년간의 치열한 공부와 실습 끝에 나는 마침내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 입성했다. 첫 출근 날 흰 가운을 입은 내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민재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처음 맡은 건 응급실이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이 몰려왔고 상황은 늘 예측 불가였다. 의사 선생님, 환자 혈압이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나는 재빨리 지시했다. 수액 더 올리고 심전도 확인하세요. 경험이 부족해 실수할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환자 한 명을 살려낼 때마다 나는 더 단단해졌다. 어느 날 위독한 노인이 실려왔다.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가족들의 절규가 들렸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그리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노인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 병원 복도에서 환자들이 나를 보면 인사했다. 민재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건강이 최고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동료 간호사도 속삭였다. 선생님, 환자들이 다 선생님만 찾는다니까요.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몰랐다. 내가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만큼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서울 병원에서 일한 지 몇 달 후, 어느 날 갑자기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왔다. 민재 선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저요? 무슨 일이죠? 기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과거 친구를 살린 학교 영웅이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됐다는 기사, 사람들의 관심이 큽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내 얼굴과 함께 자막이 떴다. 학생에서 의사로 생명을 지키는 청년 민재.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더 많이 나를 찾았다. 민재 선생님이 봐주셔야 마음이 놓여요. 이런 말에 나는 그저 웃었지만 복도 한편에서는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동료 의사 중 한 명, 박준호가 회의 중에 툭 내뱉었다. 민재 씨, 요즘 언론에서 떠들썩하던데 인기 스타 된 기분은 어때요? 말투는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환자들이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돌았다. 민재 선생님, 기사에서 또 봤어? 대단하긴 한데 저 정도로 띄워줄 일인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혼잣말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몰랐다. 이 작은 질투의 불씨가 곧 거대한 음모로 번질 거라는 걸.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재 선생님, 언론에서만 떠드는 거지. 실제 실력은 별거 아니래. PR 덕분에 유명해진 거지. 의사로서 아직 미숙하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삭임은 커졌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의 눈빛, 식당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기류. 모두가 나를 시험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그런 소문 신경 쓰지 마세요. 환자분들은 다 선생님 덕분에 회복했다는 거 알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겠죠. 그날 이후 나는 더더욱 환자들에게 집중했다. 선생님, 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불안에 떠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밤늦게까지 차트를 확인하고 작은 증상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피곤으로 눈이 충혈돼도 마음은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소문은 사라질 거야. 하지만 내가 구한 생명은 남는다. 그리고 몰랐다. 이 인내가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거라는 것을. 어느 날 회의실 몇몇 선배 의사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젊은 민재 너무 잘 나가잖아. 그러게 언론이 띄워준 거지. 실력은 아직 부족할 텐데. 좋아.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자고 복잡한 수술 하나 맡겨보는 거야. 그들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누가 봐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며칠 뒤 나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다. 민재 선생님, 이번 수술 주치에 맡으세요. 차트에는 복잡한 다장기 손상 환자, 경험 많은 의사도 긴장할 케이스였다. 나는 숨을 깊게 내쉬며 물었다. 교수님, 이 환자,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한 선배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왜? 자신 없으면 물러서도 돼. 나는 고개를 들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맡겠습니다. 수술실 환자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혈압이 떨어지고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급히 외쳤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내 손끝에 땀이 차올랐다. 집중해.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잃게 한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과감하게 절차를 바꿨다. 주변 보조 의사들이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재 선생님, 그 방법은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주세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출혈이 멈추고 심장이 정상 박동으로 돌아왔다. 수술실 안에 긴장된 공기가 풀리며 한숨이 터졌다. 환자, 안정됐습니다. 수술실 밖 그 선배 의사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럴 리가, 저렇게 복잡한 수술을. 저 녀석,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간호사들과 보조의사들은 속삭였다. 민재 선생님, 대단하다. 진짜 살려냈어. 나는 피곤에 젖은 몸으로 수술실 문을 나서며 속으로 말했다. 시험하려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난 환자를 위해 버틸 거니까. 그러나 몰랐다. 이 승리가 그들의 분노를 더 크게 불태울 거라는 걸.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시간이 흐르며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환자의 생명은 나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민재 선생님, 전기 소작기 이상이 감지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순간 기계에서 불꽃이 튀며 경고음이 울렸다. 삐삐삐, 뭐야. 장비가 멈췄어. 보조의사가 당황해 소리쳤다. 출혈은 계속되고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단 몇 초라도 지체하면 환자의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선배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봐라, 역시 무리였어.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기계 없이 수동으로 지혈해야 해. 나는 손으로 압박하며 직접 봉합을 시작했다. 스펀지, 클립, 빨리. 간호사들이 내 지시에 숨가쁘게 움직였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모니터가 울렸다. 심장 박동이 약해집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외쳤다. 제발 버텨줘. 살려야 한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마침내 출혈이 멈췄고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환자, 안정됐습니다. 간호사의 외침과 함께 수술실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보조 의사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민재 선생님, 진짜 대단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는 땀에 젖은 얼굴로 마스크를 벗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보호자가 달려와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술실 한편에서 선배 의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다. 기계 고장까지 이겨내다니 저 녀석 만만치 않군.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성공이 곧 더 큰 폭풍을 불러올 불씨가 될 거라는 것을. 수술이 끝난 지 며칠 후 나는 장비 점검 기록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기 소작기의 안전장치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제돼 있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는데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나는 곧바로 병원 장비팀에 문의했다. 이 장비 최근 누가 점검했습니까?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더니 머뭇거렸다. 글쎄요, 기록이 삭제돼 있네요. 이상하네. 그날 밤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일부 영상이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흔적을 없앤 것이다. 며칠 후 병원 회의실. 민재 씨, 지난 수술 중 장비 고장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선배 의사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장비는 누군가 고의로 손댔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의사가 비웃듯 말했다. 근거는요? 그냥 핑계 아닌가요? 내가 제출한 증거 파일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삭제돼 있었다. 증거가 없네요. 무모한 주장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왔다. 민재 선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무를 중단합니다. 나는 충격으로 숨이 막혔다. 제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장비를.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반드시 밝혀내고 돌아오겠다. 그러나 몰랐다. 이 추락이 나를 더 큰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날, 나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민재야, 나야, 수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 나 알아. 그래서 내가 나설 거야. 수진은 지금 유명 방송국의 탐사 기자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민재, 네 사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비를 망가뜨린 거 맞아. 병원 내부에 더러운 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아,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괜찮겠어?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예전에 날 살려줬잖아.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할 차례야. 수진은 밤낮 없이 병원 기록과 CCTV 복구 자료를 파헤쳤다. 이거 봐. 삭제된 CCTV 일부를 복원했어. 화면 속에는 수술 전 장비를 만지던 의문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민재야, 이거 내부 사람이다. 게다가 고위직 같아. 하지만 자료를 확보하자마자 누군가가 수진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민재야, 파일이 사라졌어.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 더 깊이 파보면 진실이 나올 거야. 며칠 후 수진은 익명의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내부 일부 의사들이 민재를 제거하려 했어요. 너무 튀니까 눈엣 가시였거든. 그날 밤 수진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 진실을 잡았어. 곧 세상에 공개할 거야. 나는 핸드폰을 꼭 쥐며 속으로 외쳤다. 수진, 너만 믿는다. 하지만 몰랐다. 이 폭로가 우리 둘 다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거라는 것을. 수진은 밤을 새워가며 폭로 자료를 정리했다. 며칠 후 그녀의 리포트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다. 서울 대형 병원 내부, 장비 고장 조작 정황 포착, 젊은 의사 민재, 누명 벗다. 뉴스 화면 속에서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증거는 민재 의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적인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병원 회의실, 나를 함정에 몰아넣었던 의사들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병원장은 내 앞에 와서 말했다. 민재 선생, 진심으로 미안하네. 당신을 오해했어.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저는 환자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병원장이 다시 나를 불렀다. 민재 선생, 하나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병원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의료사각지대인 농촌 지역에 현대식 병원을 세우는 일.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당신을 추천하고 싶네. 잠시 고민이 스쳤다. 제가 맡아도 될까요? 병원장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당신, 그 마음이 필요하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 농촌으로 가게 됐어. 새로운 병원을 만들래.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답다 민재.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다.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생명을 위해. 그러나 몰랐다. 이 선택이 나를 또 한 번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 넣을 거라는 것. 병원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재 선생, 시골로 간다면서? 결국 좌천 아니야? 서울에서 잘 나가더니. 이상하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내 선택을 믿었기 때문. 이건 좌천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출발 전날
수진이 전화를 걸었다. 서울을 떠난다니. 기분이 어때? 나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조금 두렵지만 이상하게 설레. 그곳에서 진짜 필요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네가 어디 있든 나는 응원할 거야. 며칠 후 나는 긴 여정을 거쳐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람이 다르게 불었다. 서울의 빌딩 대신 낡은 집들과 비어있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울에서 의사가 왔다고? 젊은 사람이 왜 여기로 왔대? 나는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기서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을 치료할 민재라고 합니다.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임시 진료소였다. 기계도 부족하고 약도 한정적이었다. 첫 환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다. 선생님, 이런 데까지 와줘서 고맙네.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와야죠. 앞으로 더 자주 뵐 거예요. 밤이 되자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나는 혼잣말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누가 뭐래도 난 나의 길을 간다. 하지만 몰랐다. 이 조용한 마을이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농촌에서의 첫 달은 쉽지 않았다. 약품은 항상 부족했고 장비는 낡아 수시로 고장이 났다. 심지어 비 오는 날이면 진료소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간호사 한 명뿐인 작은 팀으로 하루 종일 환자를 봐야 했다.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마을 어르신이 다가왔다. 선생님, 힘들죠? 그래도 우리한텐 선생님이 필요해요. 나는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 지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어느 날 급하게 한 아이가 실려왔다. 열이 높고 호흡이 거칠었다. 선생님,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눈물로 매달렸다. 장비가 부족해 더 어려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응급처치를 하며 속으로 외쳤다. 버텨라 제발 버텨줘.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는 숨을 고르게 쉬었다. 어머니는 눈물로 내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살려주셔서. 진료소 문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에서 봤던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들었다. 밤 별빛 아래 나는 혼잣말했다. 그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곳에서 끝까지 버틸 거야. 하지만 몰랐다.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 나를 다시 거대한 싸움 속으로 끌어들이란 걸.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설사, 구토, 고열,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나는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마을의 지하수에서 심각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여러분,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물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는 오염돼 있어요. 주민들은 경악했다. 어쩐지 애들이 계속 아프더라니.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나. 나는 오염원 추적에 나섰다. 자료를 뒤지고 근처 공장들을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이름이 계속 나왔다. 한강제약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형 제약회사 현지 환경관리청 직원이 속삭였다. 선생님,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 회사 정부 고위층이랑도 얽혀 있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더 깊이 조사할수록 회사가 폐기물 불법 투기와 오염 은폐를 해왔다는 증거가 쏟아졌다. 게다가 병원 고위층과도 거래가 있었다. 밤, 나는 혼잣말했다. 이건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야.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이 될 거야. 그 순간 휴대폰의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재, 조심해. 나도 한강제약을 취재하고 있어. 너무 위험해. 나는 단호히 답장했다. 수진, 우리 둘이 진실을 밝히자. 설령 목숨을 걸더라도. 하지만 몰랐다. 이 싸움이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사를 계속하던 중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한강제약이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며 오염을 덮어왔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일부 의사들과 병원 고위층이 연루돼 있었다. 서류 속 익숙한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 사람들, 예전에 나를 함정에 빠뜨렸던 그 의사들. 나는 분노를 삼키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불법 거래 내역, 은폐 지시 메일, 환경조사 조작 문서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졌다. 하지만 그만큼 위협도 따라왔다. 낯선 번호에서 협박 메시지가 날아왔다. 더 조사하면 넌 끝이야. 손 떼. 나는 휴대폰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겁주려 해도 소용없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수진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이미 회사 내부 제보자와 접촉해 있었다. 민재,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거대한 카르텔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밝혀야 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자료를 정리해 언론사에 전달했다. 기자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이 정도면 폭탄입니다. 방송되면 파장이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밤 마을 하늘에 별이 빛났다. 나는 수진과 함께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 곧 드러날 거야. 하지만 몰랐다. 우리가 터뜨리려는 이 폭탄이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후폭풍을 부를 거라는 걸. 수진과 나는 마지막 증거들을 손에 쥔 채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심정이었다. 민재, 준비됐어? 응, 오늘 끝장을 보자. 며칠 후 수진이 진행하는 특집 보도가 전국으로 송출됐다. 화면 속에는 우리가 모은 자료와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 담겨 있었다. 한강제약 불법 폐기물 투기 및 오염 은폐, 병원 고위층과의 유착 관계까지 드러나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인터뷰 속에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그 어떤 이익보다 소중합니다. 보도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게 사실이라니. 사람 목숨을 돈으로 거래한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다. 다음 날 검찰이 한강제약 본사를 급습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됐다. 연루된 서울병원 고위 의사들도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그 중에는 예전에 나를 함정에 빠뜨렸던 의사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내 앞을 지나며 중얼거렸다. 네가 이길 줄은 몰랐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폭로 이후 마을의 물은 정화되고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진은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혔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지켜져야 하니까요. 나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속으로 속삭였다. 수진,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고맙다. 하지만 몰랐다.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험의 서막이라는 것을. 한강제약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TV를 가득 메웠다. 불법 폐기물 투기와 은폐, 그리고 고위층 유착까지 관련자 다수가 구속되었습니다. 연루된 고위 관료와 병원 이사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법원으로 끌려갔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나를 찾아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민재 선생님,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민중의 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건 의사의 당연한 의무니까요. 병원 앞에는 환자들과 주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의사죠.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선생님을 믿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SNS에는 내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랐다. 처음 민재의사, 처음 국민이 선택한 영웅. 하지만 나는 속으로 다짐했. 영웅? 아니, 나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을 뿐이다. 수진이 방송 후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재, 이제 전국이 너를 알고 있어. 기분 어때?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분이 좋으면서도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몰랐다. 이 명성이 또 다른 질투와 음모를 불러올 거라는 걸.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나는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다. 비어있던 논 옆, 허름했던 진료소 자리에 새로운 현대식 병원이 세워졌다. 벽은 새하얗고 장비는 최신식.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의 웃음이 가장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병원이 생기다니 꿈만 같네. 민재 선생, 진짜 고맙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보다도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병원은 점점 입소문이 나 전국에서 관심을 받았다.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원해 오기 시작했고 서울의 교수들도 찾아와 감탄했다. 이곳이 이렇게 발전하다니 놀랍군요. 몇 달 후 나는 뜻밖의 초청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공로상 시상식 무대 위 장관이 나에게 상패를 건네며 말했다. 민재 의사는 의료사각지대를 바꾼 인물로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저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위해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수진이 객석에서 손뼉을 치며 눈가를 훔쳤다. 무대 위에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수진, 너와 함께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하지만 몰랐다. 이 영광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수상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예전 서울 병원의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한때 나를 헐뜯던 의사들이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준호 선배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 예전에 내가 했던 말들 다 거두겠다. 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선배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를 시기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네 실력과 마음 진짜다. 회의실에서 다른 의사들도 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민재 선생, 오해하고 모함했던 것 미안합니다. 당신이 진짜 의사라는 걸 인정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복수하려고 싸운 게 아닙니다. 환자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과 통화하며 웃었다. 수진아, 예전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숙였어. 수진은 따뜻하게 말했다. 민재, 너는 결국 네 방식으로 이긴 거야.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나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 하지만 몰랐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왔다. 민재 선생, 우리 병원의 차기 원장직을 맡아주십시오. 병원장은 직접 찾아와 말했다. 당신 같은 인재는 서울에서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명성, 돈,
권력, 모든 게 따를 겁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화려한 자리, 더 큰, 하지만 떠오른 건 서울이 아닌 농촌의 환자들, 웃는 아이들, 나를 기다리는 노인들이었다. 며칠 후 병원장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병원장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죠? 이유가 궁금하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서울보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참 농촌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 돌아오셨네요. 서울로 가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밤 시골 하늘 가득한 별빛 아래서 나는 속삭였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이곳에서의 삶, 여기서라면 어떤 위기라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몰랐다. 내가 지키려는 이곳마저 곧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리란 것을. 어느 날 수진이 내 앞에 나타났다. 민재, 나 도시 그만두고 여기로 올 거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정말이야? 네 커리어는 어떻게 하고? 수지는 미소 지었다. 명성보다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을에 나 같은 기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후 우리는 함께 지역 보건센터를 세웠다. 아이들과 어르신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벽에 걸린 글귀에는 수진이 적은 문장이 있었다.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얘들아, 오늘은 응급처치 수업이야. 나처럼 친구를 살릴 수도 있는 방법이지.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선생님,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누구나 할 수 있어. 나도 고등학생 때 처음 배웠으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가슴 압박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 운동장에서 수진을 살리던 순간이 떠올랐다. 가슴이 뜨겁게 울렸다. 수진은 옆에서 영상을 찍으며 말했다. 민재, 너 이제 진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우리 둘이서 함께 만들고 있는 거야. 이곳의 기적을. 밤이 되자 보건센터 불빛이 마을을 따뜻하게 비쳤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 작은 마을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몰랐다.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지 못하고 마지막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새로 지어진 병원은 드디어 완공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이곳을 희망의 병원이라 불렀다. 마을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 병원이 생기고 나서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민재 선생.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이곳에서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수진이 다가와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민재, 오늘은 내가 특별히 기록할 거야. 사람들이 널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봤어?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라고 부르는데?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희망의 의사래. 너, 이제 마을의 상징이야. 나는 병원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에서 쏟아지던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지만 이곳의 햇살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환자들의 웃음, 아이들의 환호, 그리고 수진의 눈빛. 모든 것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돼 나는 병원의 한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희망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이름 대신 이렇게 불렀다. 희망의 의사. The end. 하지만 희망은 계속된다.